자, 지금부터 이제 요 트래커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어저께 여기까지 만드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자, 보여드렸고, 오늘은 자, 하나하나씩 찝어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트래커 기능을 사용하면서요. 뭐 트래커가 굳이 이렇게 이제 파티클 입자가 생성이 안 돼도 뭐 글씨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도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라이트닝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널 오브젝트라든지 아니면은 자, 여기 익스프레션 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일단은 먼저 파티클로 요 영상을 제작을 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새로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소스로 보내드렸던 이제 태권도 영상이 있을 겁니다. 이 태권도 영상으로 자, 처음에 여기서 자, 이렇게 발차기가 되는 장면, 이 발차기가 되는 장면을 만들 건데, 자, 어제 이 장면에 대해서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장면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을 자를 때는 요 영상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D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요 기능이 뭐냐면 에디트의 스플릿 레이어라는 기능입니다. 스플릿 레이어라는 기능이고요. 요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잘려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요게 이제 영상이 완전히 잘린 거는 아니고요. 요 영상도 요 레이어에서 뒷부분을 이렇게 늘려주시면 영상이 그대로 살아나요. 잘린 부분이. 그러니까 완전히 잘린 개념은 아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 요 부분부터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가서 자, 대괄호 열기를 눌러주시면 얘가 와서 이렇게 붙습니다. 뒷부분이. 그리고 이제 영상을 이렇게 한번 흘려보고 여기까지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뒷부분은 또 잘라냅니다. 컨트롤 시프트 T 해서 밑에 것만 사용을 하죠. 밑에 것만. 자, 여기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다리가 이동을 하는데, 저 이동을 할 때 다리에다가 이제 입자를 준다든지 아니면 글씨가 따라 올라가게 해준다든지, 자, 요런 기능들을 한번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영상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트래커를 저희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트래커 패널을 불러주셔야 돼요. 트래커 패널은 윈도우 안에 트래커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트래커라는 패널, 이 패널을 불러주시고요. 그러면 우측에 이렇게 트래커라는 패널이 생성이 됩니다. 패널이 생성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요 이렇게 발 모양을 따라서 입자 생성되는 위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요, 트랙 모션이라는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트랙 모션.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보고 있는 뭐 이제 다큐멘터리나 그런 거 볼 때 길가에 글씨가 서서 지나간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길가에 뭔가 이렇게 글씨가 서 있다라든지 이미지가 서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 제작을 할 때는 트랙 카메라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요 부분 움직임을 주는 부분에서 같이 이동이 되는 요 기능을 주는 거는 트랙 모션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요 레이어, 요 컴포지션 부분에서 여기서 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트랙 모션이라는 기능을 이렇게 눌러주면요. 자, 여기가 레이어 패널이 열리면서 자, 이 부분만, 그리고 화면 중앙에는 트랙 포인트라는 네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네모를 어디다가 배치를 해주냐면, 지금 현재 발이 안 보여요. 발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밑에다 내려줍니다. 밑에다 얘를 이렇게 내려주죠.
내려주고, 자, 여기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일단 확인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널라이즈 부분에 여기 완전 플레이는 말고요. 플레이는 말고 한 칸씩 한 칸씩 이동하는 원 프레임 포워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씩 올려서 볼게요. 자, 그랬더니 트랙 포인트가 자기 맘대로 막 움직이죠. 그래서 트랙 포인트를 이동시켜 줍니다. 여기로 이렇게 또 다시 뒤로 한번 갔다가 뒤에서도 올라가니까 위치 조절해 주시고요. 이렇게 한 포인트씩 한 포인트씩 처음에 잡아 주시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현재 배경 색상과 이 옷 색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얘가 잘 못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직접 수동으로 옮겨 주셔야 되는 노가다성 작업이 생깁니다. 이렇게 잘 못 잡아요. 그리고 색상이 굉장히 또 이렇게 단순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색상이 또 너무 현란한 것도 문제가 되고요. 동작이 너무 빨라도 문제가, 얘가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따라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으로 이렇게 수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요 포인트 하나하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는 따라가도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얘가 잡아주지 못해요. 자, 뭐 특히 발차기나 뭐 권투라든지 뭐 이런 공이 날아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태가 발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시고 자, 레이어에다가 널 오브젝트라는 거를 하나 잡아줍니다. 널 오브젝트.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선 트랙 포인트는 자, 타임이 0프레임부터 1초까지 이렇게 올라가져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집니다. 같이 저 트랙 포인트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 줄 수 있는 타겟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타겟은 아무것도 없는 더미 레이어인 널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타겟으로 잡아줄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잡아주느냐?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얘는 뭐 트래커, 뭐 타겟이 되겠죠. 타겟이 되고 에디트 타겟에 여기서 트래커 타겟, 제가 이름 바꿔놨죠. 레이어 이걸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신 다음에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어플라이를 여기 이 어플라이를 눌러주게 되면 뭐냐면 이 트랙 포인트에 키프레임이 하나씩 프레임마다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키프레임을 널 오브젝트, 저 트래커 타겟 레이어에다가도 똑같이 모션 키프레임을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어플라이를 눌러주시고 어플라이 디멘션 부분을 X축, Y축에 다 적용을 하게 하겠다. 위치를.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빨간색으로 다 변하고 여기 널 오브젝트가 가장 밑에 첫 프레임에 와서 붙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주시면요. 널 오브젝트가 같이 따라서 올라가죠. 이렇게. 그죠?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요 널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포지션 쪽에 보시면요. 키프레임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생성이 돼 있어요. 요게. 키프레임이. 요 키프레임하고 어떤 키프레임하고 맞는 거냐면 요 영상의 모션 트래커 부분에 트래커 1 여기에 트랙 포인트, 자, 피처 센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랑 일치가 되는 겁니다. 숫자가. 그죠? 똑같죠? 523에 523.8, 뭐 마이너스 10.8 똑같고요. 그죠?
앞에도 가도 숫자가 똑같습니다. 요게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얘가 한번 튕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밑에 있는 거 그대로 키프레임 복사해서 여기 포지션 있는 데다가 복사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영상이 소스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무엇을 해주냐. 자, 어제 발차기 할 때 파티클이 형성이 되는, 입자가 형성이 되는 위치가 이동이 됐어요. 궤적이 그려지면서. 그래서 요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파티클을 적용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뉴에 솔리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뭐 색상은 상관없겠죠. 이름만 파티클로 잡아주시고, 이펙트 앤 프리셋에서 파티클 시스템 2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혀지고요. 자, 그 다음 요 파티클 보시게 되면은 프로듀서가, 자, 입자가 이렇게 생성이 됐을 때 요 포지션 부분이 움직여줘야 돼요.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자, 요 솔리드 레이어의 포지션이 움직여지게 되면요, 이렇게 잘려버려요. 얘가 뭐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을 때 밑에 부분이 잘리게 돼요. 그래서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자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시켜줄 겁니다. 자, 그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익스프레션 키를 여기다 적용을 시켜주는 건데요. 자, 파티클의 트랜스폼이 아닌 이펙트 부분에서 파티클 시스템의 프로듀서의 요 포지션, 여기에다가 익스프레션 키라는 걸 입혀줄 겁니다. 익스프레션 키는 어떻게 입혀주느냐? Alt 키를 눌러서 스탑워치를 눌러주시면 돼요. Alt 키를 눌러서, 그럼 숫자가 빨개지면서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뜹니다. 일단은 무시하시고요. 일단은 무시하시고, 자, 태권도 영상이 아니라, 자, 트랙 타겟이겠죠? 트래커 타겟. 요 포지션하고 숫자를 같이 맞춰줄 거예요. 숫자를. 왜냐면 지금 여기서 요 트랙 포인트가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얘 프로듀서의 요 포인트, 입자가 생성되는 요 입자도 얘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입자 생성 라인이. 그래서 요 포지션하고 트래커 타겟의 포지션하고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그거 연결은 저희가 이제 페어런트 기능을 사용을 할 때 여기 골뱅이 같은 요 모양이 있었어요. 얘를 사용을 해서 트랙 타겟에 얘한테 주는 게 아니라 포지션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는 겁니다. 포지션. 익스프레션 요 부분을 골뱅이를 집어서 레이어 이름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요. 기능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 컴포지션, 레이어 트래커 타겟이라는 레이어에 트랜스폼 안에 포지션, 여기에다가 연결을 시켜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동을 시켜보면요. 자, 저 프로듀서의 요 포지션 부분이, 요 포지션이 트래커에 붙어서 같이 이동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는 그냥 입자만 보였는데 이번에는 입자가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궤적을 만들어주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티클 부분을 손을 봐주면 되는 겁니다. 자, 버스 레이트 부분을 뭐 일단은 파티클 입자부터 좀 바꿔주죠. 뭐 페이드나 버블로 바꿔볼게요. 버블로 바꿔주고, 어차피 이 모양이 잘 나타나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림에는 버블 잡아주고, 뭐 사이즈 좀 더 조절해주고요. 그리고 뭐 맥스 오퍼시티는 뭐 그냥 최대치 주시고, 그 다음 얘네 피직스 부분에서 자, 그라비티 값을 안 주셔도 되고요. 그라비티 값 안 주셔도 되고, 자, 벨로시티 값을 줄여주시면 얘가 거의 모입니다. 입자들이 이렇게.
입자들이 모여지고, 자, 뭐 요것도 이렇게 정리를 한 번씩 바꿔주시면 되겠죠. 숫자를 한 번 넣어서 어떤 느낌으로 보여지는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지금 벨로시티 값만 줄여줬는데 입자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죠? 이렇게 생성이 되고, 얘를 생명력을 좀 줄여볼게요. 생명력이 너무 길어서 이제 궤적이 남아버리니까, 자, 생명력은 한 0.5. 너무 많이 남나? 빨리 죽일까요? 0.3 이 정도 하면, 자, 요렇게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지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지면 지금 다 만들어진 건데, 여기다가 느낌을 좀 더 바꿔주기 위해서, 자, 한번 러프 엣지라는 기능을 한번 사용했었습니다. 러프 엣지를, 그래서 여기에 러프 엣지를 추가를 해주시면 모양이 바뀌죠. 이렇게. 자, 요 모양대로 한번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랬더니 버블이라는 느낌이 됐더니 요 입자들이 약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자, 입자 부분을 자, 파티클 부분을 버블이 아닌 뭐 페이드로 바꿔준다든지, 그럼 이 모양이 다시 달라지죠. 그리고 버스 사이즈 키워주고, 뭐 데스 사이즈 좀 줄여주면, 자, 이런 식의 모양이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 화면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입자가 끝나야 돼요. 입자가 끝나야 돼서 아예 화면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죠? 화면이 멀리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딱 당겨지기 때문에 여기서 입자를 안 보이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자, 파티클의 요 레이어에서 보시면 거의 뭐 끝까지 얘가 나타나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보여져 있는데, 요 다음 프레임부터는 안 보여주기 위해서 전 프레임까지 길이만 조절을 해줍니다. Alt키, 대괄호 닫기. 그러면 요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안 보이죠. 그죠? 자, 여기 요 정도까지입니다. 이렇게. 요거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얘를 좀 더 뒤에 있는 이미지랑 조금 겹치게 보여주게 하겠다. 그러면은 자, 컬럼에서 모드를 불러주신 다음에 활성화 시켜주시고, 모드에서 뭐 오버레이나 뭐 그런 걸로 바꿔주시면 뭐 살짝 요 부분에서 겹쳐지죠. 요 부분에서 이렇게 색상이 겹쳐지게 됩니다. 자, 트랙 모션이라는 기능은 이러한 부분을, 자,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션 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익스프레션 키를 이용을 하면 어떠한 움직임을 줄 수 있는지, 어떠한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감도 잡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